월간 이범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범희 쌤 반갑습니다. 네. 이범희의 범상치 않은 희귀질환 이야기 저희가 이제 꾸준히 찍고 있는데 혹시 환자분들 중에 영상 보셨다는 분 좀 있습니까? 네네, 꽤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영상 봐도 잘 이해를 사실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이제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질문사항 있을 때 와서 질문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조금 보람 있었던 거는 그 신생아 유전 검사, 네. 그거 보고서 이제 필요한 것만 했다고 하셨던. 네. 워낙 희귀한 병들이라서 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판 증후군 하기로 했는데 사실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왠지 좀 네. 아는 혹은 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병이에요. 말판 신드롬. 뭐 요 말판도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말판이라는 박사가 이름을 붙인.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병인데 키도 크고 막 얼굴도 그렇죠. 길고 그 얼굴 보고 진단하는 병 아니었습니까? 가장 큰 특징 그러면은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한 191일 거예요. 191. 191. 그럼 이제 2m 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키가 한 175 정도. 예,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좀 갸름하시고, 네. 그다음에 광대뼈도 좀 들어가고, 왜 링컨 대통령도 말판증후군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런 있잖아요. 소리 눈이 있죠. 좀 들어가고, 네. 턱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사진들을 막 보면서 저런 외모를 가진 맞아요. 분들이 말판이다라고 네. 이제 배웠었는데 그때는 그냥 임상 진단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지금도- 확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간트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임상 증상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하고 임상 증상 중에 이제 우리가 신체 진찰 소견들,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소견, 그다음에 그 안과 진찰, 요거랑 유전자 검사, 가족력 요런 것들을 스코어를 해서 몇 점이면은 말판 증후군으로 진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병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보통은 그냥 확진이잖아요. 그것만. 네. 근데 그렇지 않나 봐요. 다른 네. 것까지 해서 스코어를 만드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말판 증후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도 길거든요. 그다음에 진찰을 해보면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 썸 사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지를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지 손가락 요 끝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요. 선생님도 약간 나왔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이제 일부러 밀어넣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안 나오는 안 거죠. 나와 안 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엄지랑 새끼로 이렇게 손목이 안 잡히거든요. 요거 이제 여기 잡히면 리스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요게 이제 아라키노닥틸리 손가락 발가락 긴 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키 크고 늘씬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말판 증후군의 증상이 일부 겹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전 검사 그런 거 하면은 전혀 안 나오기도 하고요. 말판 증후군 환자 중에서도 일부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안 있고. 나와요.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말판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뭐 로이 DH 증후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분들은 또 키가 좀 작고 근데 관절이 좀 유연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판 증후군하고 비슷한데 다른 유전자로 나오는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또 말판 유전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전자만으로 말판 증후군을 우리가 다 진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특이한 유전 질환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5천 명당 한 명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10,000명 있어요? 뭐 그 정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한 편이군요. 그래도. 네네, 이것도 흔한 유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말판 증후군의 그런 임상 증상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긴가민가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유전 검사랑 해보면 대개는 음성 나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유전자는 안 나왔지만 말판 증후군이 정말 확실한 그런 환자분들도 그냥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판 증후군 하면은 이제 알려진 유명한 분으로는 이제 농구 선수 한기범 씨 네, 같은 분. 그렇게 농구를 잘하시고 국가대표 네, 네. 하시고 했으니까 어떤 분은 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판 증후군도 이제 환자분들마다 증상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증상 그러면 이제 대동맥. 그렇죠. 예, 그건 기억납니다. 예, 대동맥이 이제 찢어질 수 네. 있는 거. 근데 말판 가족 내에서도 대동맥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문제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동맥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보통 근데- 눈인가 어디 예, 맞아요. 수정체 위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대동맥이나 수정체는 괜찮은데 측만증이 엄청 심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흉이 기흉이 반복돼서 잘 생겨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그러면은 척추측만증이나 음. 수정체 문제나 제일 중요한 대동맥 박리나 뭐 이런 계열이 전혀 없으면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 검사하는 시점에 대동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은 점점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심한 운동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걸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주안점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정 유전자 이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척추가 휘는 거나 음. 눈 수정체가 뭐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는 거나 대동맥이 찢어지는 거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전혀 딴 이야기 같은데 왜 그게 지금 같은 네네. 병에서 그런 이게 현상이 이제 FBN1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생하는 질환이고, 세포 외 기질을 형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 형성이 안 되면서 그런 결체조직의 탄성을 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벽 같은 경우에도 탄성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늘어나는 거고, 척추 같은 것도 척추뼈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결체 조직이 단단하게 못 받쳐주니까 쉽게 휘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체 같은 경우도 얘를 이제 딱 중앙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언당하는군. 네, 그런 특징이 듣고 보니까 다 네. 일관된 증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모르고 사시는 분도 꽤 되겠어요. 증상 없으면. 언제 처음 보통 진단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다양한데, 심한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이제 힘이 없고 피부도 이제 축축 늘어지고 심장에 이제 그 판막에도 이상이 있으면서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경우는 그냥 지내시다가 급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급사하시는 분은 대동맥 대동맥 박리 박리라고 같은 게 예상이 갑자기 되는, 예, 그렇게 해서 다른 가족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말판 증후군이 진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좀 더 흔한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는요? 대개는 심장, 뭔가 대동맥 심장에 박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견이 되거나, 이제 또 인터넷 매체를 보고 갑자기 나 말판 증후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키가 크고 좀 마르고 얼굴도 갸름한 것 같다, 그리고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걱정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우성 질환이니까 누군가가 말판 증후군이라면 부모도 꼭 그렇지는, 이게 이제 돌연변이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염색체 우성 그럼 대대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그냥 정상 부모에서 아기만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돌연변이로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녀로 이제 내려가면 50%로 가는 거죠. 네. 네. 말판 증후군이 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진단이 됐다 그러면 그 대동맥 심장 그렇죠. 초음파 같은 거를 당연히 네.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단이 되면은 크게 한 4개의 과를 다니는 것 같아요. 뭐 흉부외과나 아니면 심장내과, 정형외과 가서 이제 정형외과. 척추 측만증에 대한 거, 안과도 가셔야죠. 안과 가고, 대개는 뭐 20, 30대다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동맥 CT도 많이 찍습니다. 다이섹션에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도 측만증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평발도 꽤 있어요. 그래서 평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피머하고 그 펠빅본 거기도 좀 이제 굉장히 얇거든요, 그 조인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안과는 이 수정체도 보는데 또 망막이랑 이런 부분에도 드물게는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뭔가 환자분들은 까다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네.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러 과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는 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심장에서 대동맥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약이 베타블로커 아니면은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인데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 조금 그 진행을 더디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운동. 중요한 기준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영 같은 거? 수영도 이제 가볍게 하는 정도. 가볍게만 그다음에 하고.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등척 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코어 근육 강화하거나 뭐 자세 교정하는 체조들 비슷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면 네. 좋겠네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제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 관절 너무 제끼고 그러면은 또 그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절 근육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히 체크하고 이제 심장 대동맥 박리 같은 거 안 생기게 뭐 약물 치료하는 거 말고 뭐 다른 치료법 같은 건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이제 대동맥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이제 수술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박리 전에. 박리가 조금 돼가지고 이렇게 피 고이고 이런 경우는 그런- 잘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 된 거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곧바로 바로 해야 되는 하시고. 건데 이제 박리가 생길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음. 교과서에는 5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될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대동맥의 다이어미터가. 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예방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리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수술을 기다리시다가도 잘못된 분들도 있고. 그 수술은 열고 하는 수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르고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 인공혈관을. 그렇게 수술했는데 몇 년 지나면 또 그거, 문제가 생기는.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는 그거 하고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건강보험 혜택은 뭐 당연히 예, 다 되겠죠. 예, 모든 검사나 이런 게. 네. 말판 증후군 저 환자분들이 또 뭔가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는 건 잘 없어요. 대개는 이제 본인이 환자다 보니까 뭐 임신, 자녀 계획 이런 거. 어때요? 뭐라고? 지금 말판 증후군은 이제 배아 태아 검사 허용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시험관 하기도 가능하고, 본인이 환자인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랑 이런 거 굉장히 자주 검사를 해서 혹시 이제 그 심장이 안 좋아지는지 이런 거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임신으로 인해서 특별히 경과가 나빠지거나 뭐 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출산할 때에 이제 심장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엄마가 말판이든 아빠가 말판이든 시험관하기로 해서 아이는 이 병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네, 할 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말판 증후군 환자분들이 되게 인지나 뭐 이런 데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꼭 이렇게 선별을 꼭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는 데는 또 그 의견이 좀 다를 수는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당사자분들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선별을 하는 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뭐 그게 문제가 또 된다고 보는 입장들이 다 달라서요. 그래요. 예. 오늘은 말판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